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보스만 룰 적용 대상 선수가 된 손흥민 선수, 이제 해외 팀들과는 자유롭게 협상하고 또 선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FC 바르셀로나와 진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소식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포츠 일간지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당장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죠. 물론 대리인 사이의 오간 협의이고 바르셀로나 측에 손흥민 선수의 대리인이 의사를 전해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성사까지는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시즌 중 토트넘을 떠난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수령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9일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 리버풀과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경기, 이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가 이어진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기 전에 꼭 우승을 이루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지까지도 포기하고 당장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전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의 최신 상황부터 영국 현지의 경기 전망,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까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토트넘과 리버풀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홈 앤드 어웨이로 진행되고 또 VAR 판정도 이번 경기는 카라바오컵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또 세밀한 경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 2차전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로 꼭 결승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3월에 열릴 웸블리에서의 결승 단판전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승자, 그리고 하루 전인 1월 8일의 경기를 먼저 치르는 아스널과 뉴캐슬의 경기 승자가 맞붙는데요. 그러나 지금 4강 대진표를 봤을 때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토트넘을 이긴 팀들이 우승을 다투고 있고, 또 실제 객관적 전력상으로도 앞서는 팀들이 다투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팀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두이기도 한 리버풀, 토트넘의 4강 상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결승에 갈 확률조차 매우 낮지만 결승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스널, 뉴캐슬을 이기고 우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 한 번 토트넘이 조롱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토트넘의 담당 기자이자 토트넘의 팬으로 유명한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이탈리아의 슈퍼컵 경기 결과 AC 밀란이 인터밀란의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을 떠나 밀란으로 이적한 에메르송 로얄이 우승컵을 마침내 들었다며 탈트넘 우승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로얄이 새로운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토트넘에서 우승을 못하던 선수들이 팀을 떠나 이적하면 마치 토트넘에서는 주전 경기에서 밀리면서 떠난 듯이 떠났던 이 선수들이 차례로 다 우승을 차지한다. 심지어 누누 감독조차도 사우디 리그에 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노팅엄에 와서 또 굉장한 돌풍을 이끌고 있고, 다빈손 산체스도 튀르키예에 가서 성공하고, 정말 수많은 토트넘을 떠난 선수들이 성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켜봤을 손흥민 선수, 로얄의 소식도 지켜봤을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커리어 안에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우승하고 싶다라는 꿈이 강했지만, 지금 토트넘이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왔던 토트넘이 우승하기 어려울 축구를 하고 있다, 우승하기 어려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승하기 어려울 전술 운영과 선수 운영,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비중과 영향력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운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문도 데포르티보가 1월 7일 새벽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영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선수는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이지만 리버풀과 계약도 남아있고 재계약 협상도 하고 있고, 리버풀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두질주 내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리그 페이지 선두질주로 굉장히 좋은 페이스이다 보니까 시즌 중에 디아스가 바르셀로나를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같은 경우도 연결되고 있지만 AC 밀란이 감독을 바꿨고, 앞서 말씀드린 수페르코파에서 우승도 했고, 무엇보다 이 선수
선수가 경기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를 조금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데려올 수 있을까?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이적료까지 발생하는데 시즌 중에 급히 영입할 조건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맨유에서 전력의 판정을 받은 레시포드, 그리고 토트넘과 계약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인데,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4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태도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문화에 이 선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적인 면, 이런 면들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있죠. 물론 손흥민 선수도 스페인어를 새로 배워야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 생활을 하면서 독일어, 영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 배우고 현지 적응 잘했고 태도도 좋고 인성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또 스페인어를 쓰는 동료 선수들과 이미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어느 정도 간단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게다가 이적료 없이도 데려올 수 있는 조건이 손흥민 선수, 아시아 마케팅 수익을 통해 구단의 재정 상태, 선수 영입에 드는 비용도 충당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 4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영입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유럽 현지 시간으로 2월 3일 월요일 자정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도 결정을 내려야 하고 토트넘도 설득해야 하고 바르셀로나도 공식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자금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 연봉부터 또 손흥민 선수가 잔여 6개월에 대한 토트넘의 이적료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또 그 이적료를 토트넘 측에 돈으로 주지 않고 선수를 좀 보내주는 조건으로 또 협의하는 과정 등 많은 상황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논의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1월 말이나 이적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인 2월 3일 당일에 성사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도 그동안 10년 가까이 헌신해왔던 토트넘을 이렇게 떠나는 게 괜찮을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바르셀로나에 어떻게 보면은 제안이 들어갔을 때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가기 위한 선계약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시즌 중에 옮기는 것에 대한 의향도 있을지, 혹은 바르셀로나가 시즌 종료 후에 데려오는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하고 선수단 운영 계획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반년도 후반기를 토트넘에서 뛴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만 토트넘에 일단 남고 시즌 종료 후에 FA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굳이 더 뛰어봤자 시간 낭비고 체력 낭비고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 갈 수 있을 때 가서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우승도 해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도전해보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분수령이 되는 게 바로 이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입니다. 이 1차전 경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진다면은 2월 7일 새벽 5시로 예정되어 있는 리버풀 원정 2차전, 그렇게 큰 차이가 난 패배를 당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골차, 3골차로 지면 3골차, 4골차로 이겨야만 뒤집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토트넘에서 뛸 동기부여를 잃게 되겠죠. 이어진 타머스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만 FA컵에서 아무리 또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이나 아스널이나 맨시티, 첼시 이런 상위권 팀들이 결국에 살아남아서 우승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도전도 현실적이지 못한 가운데 유로파리그 우승 경쟁이 남아있긴 한데, 이 유로파리그도 결국에는 리버풀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밀리는 경기를 하고 단판 승부에 대한 전략 운영, 선수 운영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계를 노출한다면,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시안컵 우승의 커리어는 있지만 호주 A리그나 일본 J리그에서 활동을 했을 때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성과가 굉장히 저조했고 토너먼트에서 또 굉장히 부진했어요. 셀틱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포스테코글루 체제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참가하고 있는 대회 중에 그나마 가장 우승 가능성이 현실적이었던 카라바오컵의 우승 희망이 이번 4강 1차전 결과로 사라진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1월에 옮길 수도 있을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은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여러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부상 중이던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이 회복해서 팀 전체 훈련을 소화했고, 질병으로 빠져있던 유망주 마이키 무어도 회복을 했어요. 여기에 1월 달에 공식 합류한 양민혁 선수도 개인 훈련을 하다가 공식적인 팀 훈련도 함께하고 팀의 자체 미니게임까지 소화를 하면서 전술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히샬리송 선수가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사실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솔랑키가 최전방 왼쪽에 히샬리송이 뛸 수 있는 구성 공격이 가능하고 마이키 무어도 오른발잡이로서 양발을 다 잘 쓰는 손흥민의 후계자로서 왼쪽 측면을 맡을 수 있고 양민혁 선수도 그런 유형이거든요. 물론 양민혁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도 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훈련을 참가하고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점은 베르노도 이미 있고 여기에다가 콜로 무아니의 임대 영입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토트넘도 이미 1월 달에 손흥민 선수가 떠나더라도 충분히 그 포지션에 쓸 수 있는 선수, 장기적으로 길게 기회를 주면서 성장시킬 선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는 내부 평가와 현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콜로 무아니를 영입하려면 자금적으로, 인건비적으로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토트넘의 재정이 여유롭다고는 해도 짠돌이 구단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내보낸 돈으로 콜로 무아니에게 임금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게다가 콜로 무아니를 완전 영입하기 위해서는 또 꽤 큰 이적료를 시즌이 끝난 이후 지불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경기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보면 우선 토트넘의 이슈가 가장 크죠. 수비수 벤 데이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여전히 부상 중인데 히샬리송은 보시는 대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도기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비카리오의 장기 부상 속에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까지 독감에 걸려서 뛸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빠르게 토트넘은 체코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를 영입을 했고요. 공식 발표까지 나왔고 빠르게 취업 비자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 참가는 물론 선발 출전까지 가능할 거라고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에이전트죠. 폴 오키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언론들에서 폴 오키프를 자꾸 기자라고 표현하는 일부 기자들이 있는데 이분은 기자가 아니고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인데 토트넘 팬이고 토트넘에 대한 정보들을 토트넘 팬들에게 소셜미디어나 팟캐스트 출연 방송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신력 높은 인물이에요. 어찌됐거나 이런 이탈 자원이 많은 가운데 토트넘은 파페사르와 제임스 메디슨까지 프리미어리그 및 자국 대회를 통합해서 진행되는 징계에 따라서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점까지도 토트넘이 굉장히 리버풀을 상대로 힘을 쓰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그런 상황을 총괄하면서 리버풀이 이번 경기 꽤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다. 심지어 살라까지도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도 4대2로 완승을 거둘 것이다. 대량 득점하면서 2골차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토트넘이 2차전 안필드 원정에서 3골 차로 이겨야 결승에 갈 수 있는데 그러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관측하면서 리버풀이 결승에 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예상 선발 명단은 막 합류한 킨스키가 골문 지키고 포백은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 미드필드 라인은 비수마 벤탄쿠르 쿨루세프키, 공격 라인은 존슨 솔란키 손흥민 선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슨과 사르가 뛸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분명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수비 라인의 이탈이 많은 점, 특히 드라구신 선수가 사실 독감인 채로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 참고 뛰었는데 그 몸이 더 악화되면서 하프타임에 교체됐던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번 경기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후스쿼드닷컴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을 지난 뉴캐슬전 후반전에 그러했듯이 풀백으로 뛰던 그레이와 스펜스를 놓고 레길론이 왼쪽 풀백으로 선발, 포로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하는 기이한 포백 라인으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어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라인 전술 안에서는 발빠른 풀백들, 게다가 스펜스가 꽤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고 공중볼도 잘 따냈으니까 오히려 스펜스가 센터백을 더 잘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역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 시작부터 그런 플레이를 한다면 상대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전 경기에서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윈 누네스나 키에사 같은 선수들이 이런 수비 라인은 충분히 공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킨스키가 선발로 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막 합류해서 훈련도 얼마 안 해본 골키퍼라는 점은 후방 빌드업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경기에서의 안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냥 오틴이 뛸 거라고 후스쿼드닷컴을 예상하기도 했거든요. 리버풀이 지금 이 후스쿼드닷컴의 예상 명단에 따르면 누네스, 하포, 존스, 키에사로 공격을 구성하고 마칼리스터와 엔도로 미드를 구성하고 치미카스, 반다이크, 코나테, 브래들리로 포백 세우고 켈러가 골문 지킬 것이다라고 엄청난 파격적인 로테이션을 예상했는데 리버풀이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주말에는 에크링턴과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저는 살라를 포함한 주전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누네스가 선발로 뛴다거나 아니면은 수비 라인에 치미카스나 브래들리가 뛸 가능성, 골문을 켈러가 지킬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 나머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전 선수들이 많이 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후스쿼드닷컴조차 리버풀이 이렇게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4대2로 이길 것이다. 앞서 보여드린 스포츠몰과 비슷한 예상을 했고요.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담당 기자가 승부를 예측했음에도 리버풀이 3대1의 완승, 역시 대량 득점하면서 2골차 승리를 거둘 것이다. 왜냐? 최근 지난달에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6골이나 넣었고 그때와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두 팀의 전력 격차가 갑자기 좁혀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력도 그때보다 오히려 많은 부상자로 인해 떨어졌고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보다 리버풀이 골을 덜 넣고 토트넘도 덜 넣는 가운데 여전히 리버풀이 완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구신의 이 몸 상태 문제를 언급하면서 못 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킨스키가 합류하자마자 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메디슨과 사르가 출전 정지 상태로 이번 경기에 못 뛰는 것은 경기 중에 운영 내지 체력적인 면에서 토트넘 선수들에게 역시 리버풀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리버풀은 소보슬라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질병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토트넘전은 복귀한다라고 해요. 오히려 잘 쉬고 돌아온다라는 점, 또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 맹활약을 펼쳤다는 점에 있어서 리버풀은 살라 소보슬라이가 또 선발 명단에 들어간다면 누네스와 함께 뛰든 또 미드필드 라인에 엔도가 들어오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팅 업체인 포어백 같은 경우도 이 경기 데이터를 통한 승부 예측에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22%, 무승부 확률 31%, 리버풀의 승리 확률이 원정 경기임에도 무려 47%, 절반에 가깝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역시 모든 매체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토트넘과 리버풀 사이에는 최소 2골 차이의 전력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란 쉽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구신이 정말 뛸 수 없는 몸 상태로 이 경기가 펼쳐진다면 또 한 번 리버풀이 대량 득점을 하면서 2차전 경기를 볼 것도 없을 정도의 차이로 경기를 마치고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끝장내버릴 1차전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그것도 토트넘의 안방에서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토트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위약금 문제를 포함한 여러 토트넘의 고위층의 반응을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올 시즌 내에 경질할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웨스트햄이 먼저 로페테기 감독의 경질을 좀 고민하면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후임 감독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을 때 당장 데려올 만한 또 대안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토트넘이 이 경기를 놓쳐도 일단은 포스테코글루를 밀어주면서 간다. 그렇다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는 내가 여기 남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리버풀과의 준결승 1차전 과연 어떤 내용,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손흥민 선수의 이적 결심, 토트넘을 떠날 결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인 만큼 저희는 언제나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뛴다면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골도 넣고 이기길 바라면서 경기를 지켜보겠지만 이 경기 이후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여러분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의 경기 결과와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새로운 현지 소식, 독점적인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